그리고 이제 검찰이 이렇게 괴물화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방조 또는 도왔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봅니다. 사법 개혁이 제대로 됐다고 네. 한다면은 네. 검찰 통제도 훨씬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전에 이제 간첩 사건이나 지금 재심으로 다 이제 뭐 바뀌고 있는데 그 검사가 기소하고 또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고 결국 결정 판결은 판사가 한 거거든요. 최종적 책임자는 사실 어쩌면 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는 또 이렇게 군 법무하다가 군 판사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검사하다가 판사를 하니까 둘다 해봤기 지금은 때문에. 그래 안 돼요. 예전에 아주 예, 예전 예.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다 보면 보여요. 저 직전에 검사하다가 판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하자가 되는데 보이는구나. 바로. 다 보이죠. 예, 내가 예. 수사할 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얘는 왜 이래 수사했지? 이놈 자식 이러면서 판결문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판사가 모를 리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애써 외면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거는 현재적으로 내란 사건이나 이런 특검들이 구속영장 들어갔을 때 사건 그거만 봐고 증거인멸 우려 없다, 자백했다, 봐주고 막 그냥 풀어주고 하는데 그거를 잡아 넣어야지 사건을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저는 안다고 보거든요. 판사님들이 아는데 요것만 봐서 봐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도 사실은 되게 책임은 저는 있다고 봐야 된다. 이 상황에서 그렇죠. 부역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검사가 해온 대로 요리해온 대로 먹은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판사님들이에요. 네. 판사님들이 드셨어요. 이른바 영장 자판기라는 예, 거죠. 예, 영장 예. 자판기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딱 그렇잖아요. 예. 요즘 뭐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기각된 영장이 많던데요. 되게 많아요. 예전에 검찰이 뭐 어떤 특수수사를 할 때 이목이 집중된 네. 특수수사에서는 영장 기각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법원이 그냥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판결도 무죄 아주 중요한 사건 검찰이 막 힘을 쏟아가지고 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도 다 유죄를 인정해줬죠. 이런 식으로 그 검찰이 사실은 사법적 통제라고 하는 게 이제 법원이 검찰을 통제하는 그렇죠. 재판을 그게 통해서 사법적 통제인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우리 헌법상에서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수단인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뭐 제 책에 소개한 뭐 그 사례를 보자면 미국의 그 애리조나주에 어떤 이제 선출된 검사가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앤드루 토머스라고 하는 검사인데 거의 윤석열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앤드류 윤석열 뭐 이런 거 보니까 반수 있고 있나. 그 이제 카운티 관할하는 카운티에 있는 이제 카운티 자치정부 네.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전부 수사하고 이것저것 들춰가지고 그랬구나. 네, 풍문 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무리하게 기소하고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자기 비판하면 그 사람도 또 수사하고 심지어 판사가 자기 뜻과 다른 판결을 내리면 그 판사도 수사하고 아주 와우. 거의 망나니 수준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법원에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합니다. 자격 박탈을 해버렸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뭐 검사가 또 할 수 없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 미국에는 그런 검사도 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 법조인 전체에 대한 어떤 징계권 그거를 법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뭐 변호사든 검사든 판사든 어떤 윤리 위반에 대한 제소가 들어오면은 그걸 법원이 관할해서 그것도 되게 판단을 색다르게 합니다. 느껴지네요. 네, 네. 그래서 저 토마스 검사도 결국 이제 그런 윤리적인 문제로 제소가 되고 결국은 법원에서 변호사 자격 박탈이라는 그러니까요. 중징계를 네. 내려버린 거죠. 이것도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법원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거는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그 지난 그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판결 과정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이해할 수 없을 정도 빠른 속도로 재판 경고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물론 이제 사실관계는 아직 따져봐야 될 게 많지만은 의혹들도 제기되다 보니까 그 대법원이라는 그 온전한 시스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갈 수 있냐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참 웃겨요. 그 뭐 국민의힘이나 이 반대 세력은 사법 독립이라 그러는데 법 목도했지 않습니까? 2일인가 9일 배당되고 2일 만에 선고를 9일 만에 말은 토탈 안 9일 됐죠. 말이 안 되는 네. 소리. 그거 어떻게 읽어요? 말이 안 되고 윤석열이가 임명한 조희대 아닙니까? 꼬봉 같은 사람 아닙니까? 꼬봉이 와가지고
독립을 지키라는 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정치 세력에 귀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결론을 냈고 뭐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정말로 신기하게 한덕수가 총리라는 인간이 대행이라는 인간이 1시간 만에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하질 않나 내란 상황인데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결국 그건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밥 먹고 이것들이 짰나 이런 정도가 되잖아요. 짠 게 무슨 그게 독립입니까? 그거는 왜 주목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나면 민주당 쪽에 그 사람이 기생해서 하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저는 그렇죠. 문제라고 보거든요. 똑같이 문제인 겁니다. 그거는. 아주 간단해. 헌법에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관은 독립해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돼요. 양심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정치권에 기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생하잖아요. 그러면 선출해야 돼요. 선출하면 돼요. 다른 나라 법관 선출하는 데 많아요. 제도의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 국민이 보니까 옛날에 지금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막 하잖아요. 지명하니까 꼬붕이 지명돼서 꼬붕 노릇을 안 해야 되는데 꼬붕 노릇 해버렸잖아. 어쨌든 간에. 조이대는 기분 나쁜지 몰라도 우리가 봐서 꼬붕이거든요. 당신이 한 행동이. 꼬붕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이제 있는데 똑같은 짓거리를 하면 그건 독립 침해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바꿔야 네. 돼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나?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법원은 법관 각자가 또 독립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그 선거법 파기환송에서도 그렇지만 대법관이란 사람들까지 대법관이라면 사실 어떤 최고의 법관인데 그렇다면 자기의 소신에 따라 자기의 어떤 법적 판단에 따라서 그야말로 독립해서 재판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 누가 봐도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서 그냥 거수기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조이대 꼬붕들이잖아요. 예. 그렇지. 예. 네, 그런 점도 정말 우리 법원 특히 법관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 맞습니다. 법관들이 오히려 네. 더 찬성하고 나서야 된다고 정신 생각합니다. 차리시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빨리 봐서 이틀 미안하다 하든지 누구도 뭐 안 믿잖아요. 꼬붕짓거리를 한 거잖아요. 지들 뽑아준데 정치 세력에 기생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 내란하고 똑같이 뭐가 다릅니까 그게? 아니, 저도 작은 에피소드 하나 이제 참고가 될 만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검찰에서 항상 큰 수사를 할 때 있어. 네. 우리가 보통 검언 유착 얘기하잖아요. 그 수사하는 검사한테 전화를 거나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판사가 있었어. 연수원 동기. 그래서 제 전화 안 받아 옆에 보다가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뭐뭐 검사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네요. 그랬더니 내가 해볼까? 그러더니 바로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언 유착보다 무서운 게 법검 유착이에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언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런 말씀 드려야 또 돼요. 실제로 죄송하지만은, 예.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잖아요. 뭐 당직 판사가 있으면 영장을 낼 때 1, 2, 3, 4 이렇게 계속 가니까 2번이 편하면 2번 때 가려고 그때 영장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판사는 네. 항상 검사한테 유리하게 해주고 몰라요. 하여튼 인간들은 다 나쁜 놈들이 많기 그러니까 때문에 오늘 이제 정말 선하다 생각하지 마라. 중요한 교훈이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없다. 제도를 철저하게 최악을 두고 이제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는 게 우리 위원님이 쓴 책에도 가장 골자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네. 그렇죠. 실제로도 나쁜 인간이 그게 더 많고 원래도. 이게 우리나라만 직면한 문제가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에 그렇죠. 다 검찰제도, 사법제도가 그동안 바뀌어오고 개혁되어 오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였겠죠. 누군가는 그걸 남용하고 나쁘게 쓰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또 견제하는 장치, 막는 장치들을 계속 추가하고 또 어떨 때는 구조를 확 바꿔서 그걸 네.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선진 외국들의 형사사법제도가 지금까지 계속 개혁되어 온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 근저에는 역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네. 정말로 좋은 격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전 법관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는 배심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닌가. 차라리 그렇습니다. 다수가 다중이 선택하는 그게 여러 사람의 그게 수기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상한 기소가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배심원이 많으면 유죄고 민주당 배심원 이런 상황 그런 거는 기소가 안 돼야 되는 사건이고 그렇죠. 법관이 네. 심한 대로 법관은 알 수 없지만 저 사람이 민주당이 우리가 그거 따진단 말이에요. 제가 고향이 어디지? 아이고야 눈빛이 저런데 사투리를 쓰나 안 쓰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러니까요. 된다고요. 알겠습니다.